기업연계 1팀 AEA 팀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명은 VCP로 Virtual Clothing Production 가상 의류 생성입니다. 저희 AA는 애송이 AI로 저희가 모두 이번에 처음 배운 학생들이라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코드와 발표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욱, 그리고 UI를 담당한 임재영, 그리고 전처리를 담당한 최현욱, 이렇게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표 순서이자 목차입니다. 주제 선정 및 목적, 데이터셋 및 전처리, 간과 픽스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쓴 코드,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 그리고 한계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토의, 그리고 한 줄 평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제 선정 및 목적입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자인 업계에서는 작은 영감이 큰 제품이 되기도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의류를 생성하여 작은 영감을 줘보자는 데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브랜드의 디자인을 학습시킨다면 AI는 어떤 걸 창조할지, 사람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지 그 방향으로 주제 선정을 하였으나 한 브랜드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너무나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원하는 스케치로 실물 의류를 만들어 보는 것을 첫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데이터셋 및 전처리 부분입니다. 저희가 의류 데이터를 신발, 가방, 상의 총 3종류를 준비했습니다. 신발과 가방 같은 경우에는 간 픽스 오픈 데이터를 사용했고, 상의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뷰티풀숲 웹 크롤링을 통해서 실사 이미지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픽스에는 인풋 데이터도 필요하기 때문에 엣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오픈CV 캐니 엣지를 활용하여 엣지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아래는 크롤링 코드와 전처리 코드, 그리고 그 결과물로 나오는 사진입니다.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은 Generative Adversary Networks,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를 뜻합니다. 이제 생성자, 제너레이터는 최대한 진짜 같은 이미지를 생성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 판별자는 그 진짜 이미지와 생성된 이미지를 분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델이 서로 적대적 학습을 통하여 발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래 위조 지폐원과 경찰 예시는 간의 창시자가 비유했던 건데, 생성 모델인 위조 지폐범이 최대한 실제와 같은 지폐를 만들고, 분류 모델인 경찰이 그 위조 지폐와 실제 지폐를 분류하는 모델을 뜻합니다. 옆에 모델 아키텍처는 분류 모델을 먼저 학습시킨 뒤 그 분류 모델이 진짜와 가짜를 판별할 수 있을 때 생성 모델이 가짜 데이터를 분류 모델에게 줘서 분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아래 수식은 사실 수식은 그렇게 넣고 싶진 않았는데 간을 하면서 민맥스 로스 펑션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식을 넣어봤는데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그러니까 판별자는 앞의 항과 뒤의 항을 모두 사용하고, 그 진짜 이미지를 1, 생성된 이미지를 0으로 판단해서, 판별자는 이제 1과 0을 분류할 수 있도록 앞의 항과 뒤의 항을 모두 사용하고,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미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뒤의 항을 사용해서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선택한 거는 픽스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입니다. 간 같은 경우에는 랜덤 노이즈를 인풋으로 하여서 무작위 데이터를 생성하는 비지도형 학습입니다. 하지만 픽스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스타일을 변경시켜주는 알고리즘으로 예시로 저희가 한 엣지를 원본 이미지로 복원하거나 아니면 흑백을 색을 입히는 컬러라이제이션이 가능합니다. 밑에 모델 기본 아키텍처를 보시면 제너레이터 이후 부분부터는 사실 기본 감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풋 이미지를 위한 인코더가 필요하고 그 인코더를 통해서 이미지 엠베딩이 된 이미지 정보를
제너레이터가 받고 그 받은 상태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임의의 이미지가 생성된 게 아니라 인풋을 받고 생성된 정보이기 때문에 제너레이터에 함수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 옆에 있는 함수가 바로 원본 이미지와 생성된 이미지의 유사도를 판별해서 제너레이터 로스에 추가시켜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사용했던 코드입니다. 일단 컨피그에서 여러 경로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전역 변수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에서 전처리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전처리를 하고 이미지 증식도 하고 그리고 임베딩까지 마치는 데이터셋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 부분입니다. 사실 이 두 모델은 한꺼번에 묶을 수도 있었지만 이따 저희가 시연할 때 그 스케치를 넣어서 물건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제너레이터 부분만 필요하기 때문에 두 모델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모델 트레이닝과 로그를 남을 수 있게 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스케치를 넣어서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트랜스포머 부분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미지가 첫 에폭 때 이미지고 두 번째가 중간, 세 번째가 마지막 에폭에서 나왔던 이미지인데 첫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은 약간 이제 노이즈가 들어간 흐릿한 이미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맨 위가 인풋 스케치, 가운데가 생성된 이미지, 세 번째가 원래 원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마친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엣지 데이터로 꽤 그럴싸한 의류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의 데이터고 이게 신발 데이터고 이게 가방 데이터입니다. 엣지 정보로 생각보다 괜찮은 물건들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습 때 사용되지 않은 테스트 셋에서 갖고 온 정보로 모델을 돌려본 결과입니다. 이따 문제점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생각보다 색깔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발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가방입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은 살짝 어질어질한데 간의 특성상 이 다변량 정규 분포에서 서로가 한쪽은 아까 최대를 가려고 하고 한쪽은 최소를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 지점인 새들 포인트를 찾는 과정에서 이런 그래프가 진동이 굉장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된 그래프인 줄 알았는데 간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그림판은 이따 발표 마지막에 시연으로 보여드릴 프로그램입니다. 예,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가비언 UI를 사용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학습 모델이 라인이 아닌 노이즈로 인식하는 문제가 조금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데이터셋의 숫자 부족인데 저희가 준비한 상위 데이터셋이 한 7천여 장이고 신발과 가방이 10,000장씩 해서 27,000여 장이었습니다. 근데 오픈 데이터를 열어보시면 그 신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6만 장 그리고 가방 같은 경우에는 20만 장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근본적인 데이터셋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픈CV를 활용하여 인풋 데이터의 엣지 정보를 만들었는데 사람이 그리기엔 너무 힘든 너무나 정확한 엣지만 생성이 돼서 사람의 스케치를 판별하는 능력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의류의 색깔, 아까 보신 것처럼 색깔의 표현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가벼운 UI는 버튼으로만 활용하고 인풋 데이터를 스케치하는 부분은 오픈CV로 대체하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데이터셋의 경우 아무리 저희가 구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업화가 가능하다면 기업과의 연계로 증폭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 어그멘테이션 블러를 활용하여 근본적인 데이터 증식과 살짝 정확하지 않은 이미지 또한 생성해서 사람이 스케치도 인식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 네 번째,
인풋 데이터에 엣지 말고도 다른 방법을 통해 소재나 색상 정보도 학습하는 방법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언의 한 줄평입니다. 그리고 더 고마우신 분들인데 저희 멘토해주신 김남봉 교수님, 그리고 사실 코드적으로 많이 부족했는데 도와주신 정민영 조교님, 그리고 저희가 문제 있을 때 항상 기댔던 반장 강덕훈 반장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면서 이 프로젝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